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렌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인데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왜냐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시장에 화두고 이미 뭐 LG 화학이며 그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멀티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주들은 뭐 더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상황에서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인 거로 보이는데, 2차 전지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 회사 이름은 이제 테이펙스라는 회사고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회사였고요. 근데 제 영상에 이제 댓글로 여호영님이겠죠? 예, 맞겠죠? 이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안목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펙스라는 기업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셨는데, 상장 후에 이제 최고 시세를 넘겼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다른 때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추세가 굉장히 지금 좋으니까 더 높이 가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관계가 없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테이펙스 한번 준비해보겠다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우선 회사 이제 테이펙스 한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이제 1821억이고요. 기준 날짜는 18일 기준이고요. 1월 18일 기준으로 38,600원이고요. 한 주의 가격은. 그리고 이게 상장된 지 한 2018년도 거의 한 10월 정도나 9월 정도에 상장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 아마 2만 뭐 상장해서 아마 그 시초가가 거의 한 2만 7, 8천 원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250원, 지금은 현재 뭐 38,600원이니까 거의 한 3.8배 뭐 이 정도 오른 거죠. 3.8배, 거의 4배까지 오른 적도 있었고요. 42,000원 넘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이 회사가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한 4배 이상 급속도로 이렇게 주가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세가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추세가 있어서 더 오르는 건지 뭐 어떤 뭐 상관관계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주가를 이렇게 뭐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뭐 우선은 이제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제 이익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회사의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멀티플로 나눠서 좀 싼지 비싼지, 이것도 하나 이제 척도가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엄청 많겠죠. 우선은 이제 실적으로 한번 이제 보는 건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이 회사에 보시면은 2017년도 이제 사업 부문하고 2020년도 최근 3분기까지 사업 부문 볼 텐데, 원래 이 회사가 이제 테이핑 같은 걸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랩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식품 포장 랩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절연 테이프, 뭐 박스 테이프나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그런 걸 하는 회사 비율이 사업에서 뭐 47.6%였다가 17%였으니까 거의 한 64%가 그냥 일반 뭐 식품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절연 테이프의 사업을 하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전자재료 쪽에 들어가는 이제 테이핑 사업이 한 35%된 회사인데, 이게 이제 거의 한 3, 4년 전이었죠. 근데 지금 2020년 이제 3분기로 보시면은 이 회사가 지금 약간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 기존에 있던 식품 포장 랩이나 아니면 뭐 절연 테이프 이런 건 비중이 이제 49%까지 떨어지고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이 전자재료 쪽 들어가는 이제 테이핑 사업으로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 텐데, 전자재료죠. 전자재료 2차 전지용 테이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형 전지에 어떤 그 마감을 하거나 테이핑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국내 시장에서 1위래요. 1위고 7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점유율이 1위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 회사가 이쪽으로 뭐 기술력이나 뭐 그런 부분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업계에 굉장히 큰 기업들하고도 아마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유니랩이죠. 아까 기존 얘기했던 뭐 식품이며 뭐 이런
기존 랩이죠. 이것도 국내 시장에서 1위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랩이명 뭐 테이핑 이쪽 사업에서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픽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것도 국내 시장에서 45%로 1위를 추정하고 있대요. 근데 사업은 점점 이제 전자재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쪽 이제 관련된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의 영업이익, 시총하고 시가총액하고 20년, 2020년에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죠. 아직 4분기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 영업이익을 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영업이익, 멀티플이 한 몇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구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LG화학이 시가총액 68조 정도 되는 거죠. 68조 되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조 4,886억 정도 돼서 멀티플 한 27배 정도를 받는 거죠. 제조사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48조 5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7,500억이 나와서 이게 한 64배 정도 받는 거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좀 적자거든요. 예, 영업이익이 좀 적자, 이제 매출은 나오지만 적자인데 뭐 내용 보면은 뭐 석유사업하고 석유사업에서 한 20 이게 거의 한 20조, 20조 적자고 뭐 배터리 사업도 현재 뭐 한 3억 정도 적자 나오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아직은 SK 이노베이션이 좀 정유 쪽으로 많이 비중이 치중돼 있어가지고 적자가 좀 큰 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재주를 봤어요. 장비주는 안 본 게, 장비주는 좀 이 사이클 텀이 좀 있어서 멀티플이 그때 한 평균 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장비가 많이 들어갈 때 굉장히 이제 멀티플이 좀 낮게 나오고 또 이제 좀 비수기야 이때는 멀티플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꾸준한 소재주를 비교를 해봤죠. 그리고 이 테이펙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와 관련된 거죠. 필름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 이제 7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643억이어서 벌써 멀티플이 이제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금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이제 미래를 이제 끌어온 거죠. 미래 이제 시장이 이제 너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멀티플들이 많이 받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조 9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은 올해 이제 587억, 그래서 한 67배 정도가 되는 거죠, 멀티플이.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한 558억 정도로 한 47배 정도 받고 있고, 첨보는 이제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후성까지 이 2차 전지 소재주가 이미 이제 조 단위를 넘어갔어요. 예, 다 후성도 1조 1천억이 넘고 근데 뭐 영업이익은 74억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미래의 시장을 그만큼 크게 보는 거죠. 이 2차 전지 소재주가 뭐 양극재나 뭐 음극재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좀 이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후성은 150, 300까지 받았는데 오늘 이제 알려드릴 이제 소개하는 그 영상에 나오는 이제 테이펙스라는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821억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70억이에요. 오히려 후성보다도 많이 벌죠. 근데 뭐 거의 뭐 주가는 뭐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고 3분기 때 한 50억이 됐는데 만약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170억 정도 올해 영업이익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멀티플이 뭐 10.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2차 전지라는 밸류에이션 그쪽 회사로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인 거죠. 근데 이 멀티플에 대한 거는, 왜냐면 시가총액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죠. 왜냐면 이제 테이펙스는 이제 뭐 테이프나 이제 필름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회사들은 뭐 제조사죠. 배터리 자체를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이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 왜냐하면 뭐 공장 자체가 다르겠죠. 공장 자체의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어서 그만큼의 또 멀티플과 어떻게 보면 뭐 기술력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무형자산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특허나 뭐 이런 개발권까지 다 해가지고 이 시가총액이 이제 녹여들어서 이만큼 더 멀티플을 받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테이펙스는 영업을 버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아직은 저평가가 아닌가. 지금 뭐 주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미 4배에 올라왔지만, 중요한 게 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게 170억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과거에는 이게 이제 테이프나 그냥 일반 뭐 랩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그런 레이팅을 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회사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 좀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밸류를 높게 못 받았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이런 필름 소재가 지금 국내에서 1위죠. 70%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쪽 산업이 점점 증가를 하고, 회사가 2차 전지라는 그거에 걸맞는 회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위에 뭐 첨보나 뭐 이런 소재주와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약간 이 테이펙스랑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앤디포스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도 이제 그 전자소재 필름을 하고 있는데, 테이펙스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그 필름이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쪽으로 필름이 좀 납품이 되고 있는 건데, 앤디포스도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이 필름이 이제 전자 소재 쪽으로 납품이 된다 그러면 앤디포스도 뭐 좀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좋게 받을 수도 있겠죠. 멀티플이나 이런 걸.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뭐 앤디포스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앤디포스가 한 18배 정도 받고 있어서 뭐 지금 보니까 테이펙스가 굉장히 저평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좀 어떻게 이런 기업을 좀 이렇게 발견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호영님께서 굉장히 좀 오히려 제가 되게 고마운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을 알게 된 거는. 그리고 뭐 여기 그리고 있는 시그넷 EV라는 또 회사는 제가 나중에 영상 또 만들려고, 원래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미래의 멀티플을 좀 가져오더라도 어떤 뭐 영업이익 대비 해가지고 이제 그 2차 전지 사업 중에 이렇게 그 멀티플이 이제 20배가 안 되는 기업을 좀 계속 찾고 있거든요. 계속 너무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아서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 이제 시그넷 EV라는 데 이제 2차 전지 이제 충전소거든요. 이게 이제 주유소 갔다가 우연히 주유소 갔다가 좀 알게 된 건데,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테이펙스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70억 기준이잖아요. 170억 기준으로 멀티플이 뭐 15, 그러니까 20배도 저는 뭐 이렇게 적정하고 뭐 비싸지 않다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배가 된다 그랬을 때는 뭐 시가총액은 한 2,550억 정도 되고, 뭐 이제 한 주당 54,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멀티플이 이제 170억, 2020년에 만약에 이제 170억 정도를 한다 그랬을 때, 멀티플 20배 기준으로 한 3,400억이 돼야 되고, 주가 한 주당 주가는 한 72,000원 정도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이제 발전을 더해서 만약 2021년도에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는데, 영업이익이 더 좋아져서 뭐 이게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더 그럴지 모르지만, 영업이익이 정말 200억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멀티플 15배 받는다고 하면 3,000억이어서 한 63,000원이 돼야 되는 거고, 적정 주가는. 그리고 멀티플에 200억 기준으로 영업이익 200억 기준 20배가 됐다는 4,000억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적정 주가는 한 84,700원 정도, 788원 정도 된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 멀티플 받는 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는 단순히 영업이익만 가지고서는 평가되지는 않죠. 이쪽 산업이 뭐 2차 전지에 얼마나 그 혜자를 가지고 있고, 뭐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멀티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뭐 저도 이제 이 테이핑이라는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좀 저평가를 조금 다른 데보다 어떤 뭐 여기 뭐 40배, 60배, 뭐 100배까지도 받는데 그렇게 못 받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 한번 볼 텐데, 아까 이제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전자재료 쪽. 그래서 이거는 뭐 2차 전지용이나 뭐 반도체나 뭐 이 OCA는 이제 그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죠. 디스플레이 쪽, 뭐 OLED나 뭐 이런 쪽 들어가는 건데, 그쪽이 매출이 지금 50%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그다음 유니랩이라고 이제 식품 포장 뭐 이런 쪽 랩 하는 회사 그 사업이 28%, 그다음 상품 쪽으로 절연 테이프나 이제 뭐 주방용품에서 절연 테이프가 뭐 포장용품 이런 거 있죠. 이지데이 쪽 그게 한 21.9%인데, 여기 보시면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제품은 이제 이 회사에서 뭐 자체 공장이나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고,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조사를 다른 곳에 줘서 이제 유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아마 제품 쪽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품 쪽이 그래서 보통은 이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거고요. 예, 영업이익 단위. 그리고 상품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던데 뭐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품 쪽이 여기도 이제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고 상품 쪽은 뭐 이제 외주를 주니까 조금 더 떨어져요. 근데 회사 이제 그 주담이죠. 예. 주식 담당자랑 이제 연락했을 때는 예, 유니랩이 이제 가장 사업적으로 영업이익이 제일 좋고 전자재료 쪽은 이제 좋아지고 있대요. 왜냐면 이제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BEP죠. 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상품 쪽은 뭐 꾸준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꾸준히 그냥 뭐 이익 단위 그냥 꾸준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전자재료하고 유니랩하고 상품에 이제 한 2017년도를 했던 이유는 아마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자한 회사가 있거든요. 한솔케미칼이나 뭐 아주아이비,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2017년도쯤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자재료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371억에서 현재 2019년도에 이제 481억까지 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까지만 더해서 이제 4분기가 붙을 텐데 430억이니까 이미 3분기만 해도 2018년도 전체 전자재료 테이펙스 매출을 이상을 증가하고 있고 아마 충분히 이제 500억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유니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회사 측의 얘기로는 이제 회사 이름이 지금 이제 테이펙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뭐 식품 포장 랩이나 이제 절연 테이프 이쪽은 이제 뭐 미래에 어떻게 보면 뭐 확장성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점차 이제 사업을 조금 축소할 거라고 아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상품 이제 소비재 이쪽은 뭐 어떻게 보면 매출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뭐 절연 테이프나 이런 포장 테이프가 뭐 택배나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은 점차 이제 전자재료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매출 자료를 한번 볼 텐데 전자재료 이제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YOI죠. 예,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고, 지금 2018년도 1분기 때 한 90억 하던 게 거의 지금 3분기 때는 180억까지 해서 뭐 2배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쪽 사업을 밀어주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 왜냐면 이런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업 부분마다 이제 업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재료 쪽이고 2차 전지 쪽이면 굉장히 앞으로도 업황이 좋은데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속적으로 회사가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니랩이나 아니면 뭐 상품 포장 그 테이프 쪽은 뭐 큰 발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쪽은 오히려 축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사업 부분은 방향성을 잘 잡고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랩은 이제 조금씩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단위는 억 원이고요. 그래서 예, 유니랩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예, 줄이고 예, 이제 상품 포장이죠. 예, 뭐 절연 테이프나 박스 테이프나 뭐 이런 걸 텐데 이런 쪽은 뭐 생각보다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주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뭐 앞으로 확장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데는 이제 외주를 줘서 그냥 매출만 나오게 하는 거고, 아마 유니랩도 점차 이제 외주를 좀 아마 줄 거라고 저는 뭐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는 점차 전자재료 쪽으로 이제 뭐 공장이면 시설을 더 늘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이 사업 부문별 매출을 봤을 때는 방향성이 되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업황이 굉장히 열려 있는 사업에 지금 집중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이제 120억인데 그 이후에 2018년도에 75억으로 좀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83억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똑같죠. 원래는 11.2%까지 올라갔던 게 거의 6.9%로 떨어졌다가 예, 7.35%로 이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리죠. 예. 아까 제품하고 상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품 쪽에서 유니랩하고 전자재료가 있는데, 이 제품 쪽이 이익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전자재료 쪽은 아직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BEP 단위 지금 이익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고, 상품은 예, 원래 꾸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라고 보면은 지금 이 가장 이익
단이 이 세 가지에서 2017년도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당연히 이제 유니랩이겠죠.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매출은 뭐 매출이 늘어나도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익단이 좋은 사업분인데 점차 이제 줄이고 있고, 이거를 이제 외주를 조금씩 이제 더 늘려가는 상황이니까요. 외주 쪽으로. 예, 외주 쪽은 늘어가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오히려 떨어진 거고. 근데 다시 2019년도 보면은 지금 이 전자사업 쪽이죠. 예, 테이펙스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 제품이죠. 두 개가 제품이거든요. 이 두 개가 제품인데 이쪽에서 이익단이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 지금 유니랩 쪽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테이펙스, 예, 전자사업 쪽은 이제 늘어날 건데, 이 전자사업 쪽에 계속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단이 조금씩 아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가장 이때가 오히려 이렇게 이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생산 중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19년 7월 10일 날 중단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니랩에서 원래 지금 나오는 생산 능력인데, 생산 능력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2018년도에서 19년도에서 한 61만 톤에서 36만 톤까지 거의 막 절반까지 줄이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자재료 쪽은 계속 좀 늘려가고 있고, 이건 3분기니까 이제 4분기 안 잡혀서 지금 숫자가 적은 거고, 그래서 전자재료 쪽으로는 이제 생산 능력을 늘려가고, 이제 유니랩이나 이런 쪽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점차 줄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외주를 아마 점점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비재는 자체 생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소비재는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그 포장용 테이프 그쪽 사업을 아마 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마 소비재 쪽으로 외주로 아마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이쪽 사업이. 그래서 뭐 한 173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고부가가치 제품이겠죠. 그게 아마 전자재료 테이펙스라는 거고, 이쪽 사업 재편으로 인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분야가 이제 점차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 소비재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니랩 쪽을 점차 외주를 좀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품은 정말 전자재료만 남지 않을까. 그리고 상품 쪽에는 뭐 유니랩이나 뭐 랩이나 뭐 절연 테이프는 다 외주를 주는 모습으로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얘기했지만, 아까는 그 부지를 생산을 중단해서 부지를 처분한 것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신규 라인을 이제 시설 투자를 한 거죠. 신규 시설 투자. 그 투자 금액은 한 8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2차 전지용 테이프 판매 증가에 따라 이제 생산 능력 증대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작년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21년 8월 31일 날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규 투자가 이제 완공이 되고 난 후에는 전자재료가 현재 한 500억이 조금 넘어가겠죠. 올해 매출이 나오는데 500억대 아마 후반 이상으로 이제 증설이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그 회사랑 얘기했을 때는 이미 이제 내년도 매출까지도 다 수주를 어느 정도 받아온 상황이라서, 이 캐파를 늘린다고 해도 충분히 다 이제 돌릴 만큼의 그 오더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동률이 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아마 증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500억 이 후반이지만, 그게 아마 내년도 되면 또 아마 캐파 증설이나 아니면 공장 라인 증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82억 정도가 든다 그랬잖아요. 82억 5천. 그래서 중요한 게, 회사가 돈이 없으면 또 차입금을 빌려오거나 유상증자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회사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으로 이제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동자산이 한 64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부채는 한 354억이니까 이거를 빼도 거의 한 290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82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따로 이런 차입금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리고 현금만 해도 지금 86억이라서 이것만 해도 현금으로만 해도 82억이니까 충분히 커버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무리한 시설 투자는 또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17년부터 그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매출 자료. 왜냐면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이제 이 회사, 그 전에 아마 투자를 한 것 같은데, 2017년도에 투자가 좀 왔던 것 같고, 아주 아이비도 이제 아마 그때 비슷한 시기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이 50%가 넘어가죠. 벌써 한 54% 정도 될까요? 54% 아마 될 것 같은데, 절반이 넘어가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임원 변동 내용 보면 2017년 2월 24일 이때부터 이 회사가 이제 변하게 시작된 게 2017년도부터 이 전자재료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유니랩이나 아니면 뭐 외주의 포장 사업들은 외주로 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약간 된 게 이 임원 변동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보면은 대표이사분이 이제 한솔케미칼에서 왔고, 그리고 대표이사랑, 그리고 사내이사 이분이 이제 보스턴 이제 컨설팅 그룹에서, 이분이 아마 자본시장을 좀 잘 알아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쪽 회사가 테이핑을 하는데 전자재료 쪽으로 좀 뭐 이런 걸 기획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한솔케미칼의 기획실장으로 계셨고, 또 경영지원 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전주공장 쪽에, 이분이 또 테이펙스 경영지원 본부장으로 온 거니, 거의 이제 회사의 주요 요직들이 다 한솔케미칼 쪽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50% 가깝기 때문에, 아직 이제 50%가 좀 안 되니까 뭐 자회사라고 볼 수 없지만 거의 자회사인 시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아이비도 그때 투자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이비 쪽에도 이제 비상근 이사로 이 투자자가 이제 들어온 거죠. 또 들어와 있고, 감사하시는 분도 한솔케미칼 쪽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한솔케미칼하고 굉장히 좀 인연이 많고, 좀 사업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지금 뭐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전자재료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삼성 SDI 쪽이랑은 워낙 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수주도 다 받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테이펙스도.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2017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런 포트폴리오에 그런 전자재료 쪽 그런 사업을 이미 구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도 벌써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제 가장 좋은 이 회사의 그 장점으로 보는 거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방향 잘 잡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회사가, 이게 제가 레이팅 된다고 이제 재평가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게, 만약에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쪽 이제 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채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기회인 게, 그게 채택됐다 그러면 이미 회사는 더 크게 날아갔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OCI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디스플레이 소재죠. 디스플레이 소재인데, 이게 뭐 투명한 이제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제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채택이 올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플러스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그런 뭐 멀티플을 더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서, 저는 지금 뭐 저도 이제 알긴 했지만, 만약에 제가 투자자로서 만약에 이 회사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 번 정도의 제가 만약 매도 시기를 잡는다고 하면은, 뭐 차트 보고 높아졌다, 지금 몇 배 늘었다, 지금도 이미 한 3-4배 늘었잖아요, 이래서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OCA 사업이 정말 채택이 돼 가지고 시장에서 그게 인정을 받고, 그때 아마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OCA가 채택됐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신규 그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규 제품들이 보통 가을에다 뭐 삼성이든 애플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뭐 되거나, 아니면 중국 쪽도 있죠. 그런 쪽으로 좀 채택이 돼서 그런 매출이 또 하나가 붙었다라고 나왔을 때, 왠지 굉장히 회사가 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쯤에 좀 시장 요란할 쯤에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봤는데, 사업적인 부분에서만 먼저 일단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직도 뭐 매출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인데, 뭐 또 저평가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뭐
어떤 뭐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부에 나눠서 한번 다시 좀 녹화하려고 하는데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부에는 이제 회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공시 나왔던 거하고 재무제표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2부 영상까지도 한번 같이 만들 테니까 그것도 같이 좀 시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